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영재 아이들 판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판별되면, 그러면 영재 아이라고 하면,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길러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영재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추진 능력을 키워라 합니다.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학교에서도 요즘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회사나 그 다음에 여러 다른 그런 조직들에서도 이 프로젝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프로젝트. 자, 우리 흔히 말할 때 이 프로젝트란 뜻이 뭔가? 사실 우리가 왜 프로젝트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보통 아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교과를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 교과를 배워요. 교과를 왜 배우나요? 영어를 배웁니다. 수학을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사회를 배웁니다. 여러 교과를 배우죠. 자, 그런 교과를 왜 배울까요? 그런 교과는요, 우리가 배워서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싶어요. 요즘에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메타교과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메타교과. 메타교과라는 말이 뭐냐면, 자, 교과서 다음에 오는 겁니다. 교과서 다음의 세계. 그러니까 교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교과를 꿰뚫어서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메타교과. 메타교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요즘에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승진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에 뭐 대학원생이 되고 대학 학생들이 되고 요즘엔 프로젝트 수행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미국 대학에서는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런 과제를 얼마나 수행해 봤느냐,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속에서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잘 이끄는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턴을 얼마나 해봤느냐,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재 아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란 도대체 뭐냐,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자, 프로젝트라는 말은, 이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젝트라는 말은 던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과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거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제입니다. 과제. 한국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과제인데, 자, 과제를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큰 조직 속에 가면요, 기획이라는 말 써요. 기획이라는 말도 이제 계획과 비슷한 말인데,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그런 수행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짜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 실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된 후에 결과가 어떨 것이냐까지 우리는 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짜는 사람이 바로 그 계획, 그 프로젝트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학교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인 경우 더더욱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런 능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정말 의미가 바른 그런 말이에요. 과제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는 이 프로젝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프로젝트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적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게.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자,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한다.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 중학생이다. 초등학생 요즘 시험이 별로 없고요.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시험 준비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계획도 내가 실천 가능하게 계획을 짜야지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짜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가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현실성이 떨어져요. 계획만 짜놓으면 뭐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실천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못 짜는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도 내가 인생을 쭉 살아가는 것도 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이런 능력보다는 그냥 단순히 교과 문제 푸는 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영어를 잘하는 건 뭐냐? 영어를 잘하는 건 영어는 수단에 불과한 거다. 영어가 예를 들면 영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영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영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문학은 또 달라요. 영어학. 그러면 영어를 그 학문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소수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는 어떤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 영어 자체, 배우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영재교육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수단인 걸 잘 알아야 돼요. 뭐 그 영어학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그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영어를 통해서 더 글로벌 사회에 나가서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할 때 영어가 도구가 많이 되죠. 우리가 미국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찾아볼 때도 영어를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는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시험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대학생들 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요 방학 때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유럽 여행. 그래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잘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계획을 짜서 또 거기에는요 어느 나라를 몇 시에 며칠에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용도 얼마가 들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느 호텔에 그럼 비용을 어느 호텔에 잘 것이냐. 어느 뭐 유스 호텔에 가서 좀 더 저렴하게 잘 것이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돼. 근데 그 계획을 짜서 갔다가 온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났다. 그런 말이 있고요. 굉장히 시간적인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힘들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말 구경을 잘하고 여행을 잘하고 왔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그 프로젝트,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봉사 동아리를 운영한다. 내가 봉사 동아리의 리더가 돼서 내가 우리 봉사 동아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생회 뭐 대표가 돼가지고 뭐 총학생 회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생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게 전부 다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 생활 속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 그것도 일종의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전부 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추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런 추진하는 능력을 우리가 영재들에게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뭐 되는 대로 준비하는 거죠. 그냥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계획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발견해야 돼.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를 찾아내야 돼. 그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는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아니, 문제만 발견하면 뭐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준비, 이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만으로도 그쳐서는 안 되죠. 이 준비에 맞게 실천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를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실천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꾸 해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해봐야 나중에 큰 과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사실 실수가 없고 큰 프로젝트는요, 실수하면 큰일 나죠. 굉장히 큰 예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앞으로 사회는 대학에서도 그래요. 대학에서도 과제별, 이렇게 조별 과제를 줘가지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아이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